누구나 살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너무 긴 문장을 써내려 가느라 지칠 때가 있죠. 그런 삶이라는 이야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아 지친 마음을 읽어주고 작은 침 하나에 큰 힘을 담아주고 텅 빈 마음에 정성과 열정을 채워주고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주고 당신의 지친 삶에 행복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당신의 긴 문장에 작은 쉼표를 그려주는 사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의사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쉽지 않은 삶이라는 이야기. 당신의 옆에 한의사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리고 부정맥을 양약을 끊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대사증후군, 또 부정맥이라고 하면 생활 관리를 통해서 조절이 된다고도 하고 있지만,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리고 부정맥, 그것의 기전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혈관이 수축이 되고 또 심장 근육 또한 수축이 되고, 이런 기전을 통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트레스 받으면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면 어떤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노폐물이 혈관 안에 많이 고이게 되고 죽처럼 뭉치게 되는 현상이 생겨서 고지혈증 때문에 에너지가 세포로 전달되지 못하는 당뇨까지도 유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몸의 상태를 이겨내기 위한 심장박동의 증가, 그리고 불규칙한 박동,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 부정맥 또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심장 근육이나 혈관 수축을 억제하는 양약을 쓰는 것이 혈압 치료약과 동일한 기전인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혈관이 수축이 되고 심장 근육이 수축이 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이것의 근본 원인이 스트레스였다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래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유용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대사증후군 그리고 부정맥에 좋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명상, 단전호흡,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그리고 부정맥 치료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런 생활관리나 명상, 그 밖에 보조적인 방법으로는 조절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이런 환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체질별로 자세하게, 또 맞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사상의학의 기본 원리이고, 치료를 하면서
약물도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상체질의학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태음인이나 소음인이나 소양인이나 태양인 같은 경우에 퇴직 상황이나 뭐 명예퇴직 또 어떤 경제적인 충격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동일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같이 겪는 상황에서도 각각 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또 달라요. 어떤 분은 돈이 너무 적어진 것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함이 없어졌을 때 또 돈은 좀 적게 받더라도 그런 직함이 없어진 거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자기가 겉으로 비춰지는 그 외모가 좀 초라해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각각 개인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똑같지만 원인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질이 분류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원인이 다르다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망가지는 장기 또한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망가지는 장기를 찾아서 어떠한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바로 사상체질의학의 아주 강점이고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리고 부정맥,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장질환, 또 기타 성인병 일체, 그런 것들이 사상체질의학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면 당연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상된 장기까지 또 기운의 흐름이 막혀진 곳까지 뚫어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상체질의학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부정맥을 관리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질별로 스트레스가 대사증후군, 부정맥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체질별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기가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막혀서 소통이 안 되면 위아래가 수승화강이 안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라가 생기면 얼굴이 벌개지고 아랫배는 찾아서 자꾸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뭐 대변도 기능성 대장염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변이 불규칙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가 울체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한방에서 보면 기가 울체돼서 화로 변했다. 기울화해서 생기는 화병인 것입니다. 그것은 심장의 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심장의 화가 체질별로 받는 원인도 다르고 심장의 화가 망가뜨리는 장기도 또 다르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체질별로 분류해서 치료하는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사상체질에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를 동일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각각의 단계는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라든지 소화의 상태라든지 대소변의 상태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율신경에 관계된 문제들, 자율적으로 움직여주는 내장의 기능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계를 나누는 지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망가졌는지를 보면 소음인이라 하더라도 인삼을 써야 될지 아니면 다른 진피나 형부자를 써야 될지 구체적으로 단계별 약물이 정해지게 됩니다. 소양인의 경우라도 숙주향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숙주향만 쓰는 것이 아니고 발산을 도와주는 현계방풍 이런 약재들을 위주로 쓰게 되거나 속에 열이 많으면 생주향으로 바꿔서 쓰거나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각 단계별로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라서 망가진 부위를 정확하게 지표 증상을 통해서 판단하면 약물을 처방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활관리나 명상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보다 사상의학이 알려진 지 거의 120년 가까이가 되는데 효과적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한 치료가 되고 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가장 체계적으로
사상의학이 관련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리고 부정맥은 사상체질의학이 답이다.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그리고 부정맥 역시 마찬가지고요. 각 단계별로 치료를 할 때 사상의학을 통해서 매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5년 가까이 임상을 하고 있는데, 임상을 하면서 사상의학을 쓰면 쓸수록 환자분의 마음의 안정과 몸의 질환 대부분이 치료가 되는 것을 통해서 사상체질의학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구나, 우리나라 한국만의 보배구나, 진정한 K-메디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상을 하면 할수록 감탄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고 여러가지 몸과 마음이 함께 치료되는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임상에서 보게 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스트레스와 대사증후군, 즉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부정맥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7세 여자분으로서 장손집 맏며느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테고, 또 해결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도 많았을 테고, 혼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죠. 동반되는 증상은 당연히 대사증후군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리고 부정맥, 또 불면, 우울증,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상황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체질 검사에서는 객관적으로 가장 진단 정확률이 높아서 국민건강보험의 사상체질 진단법으로 공인하는 QSCC2라는 객관적인 체질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분이 소양인 체질로 나왔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소양인 체질이면 당연히 신장의 기능이 부족해서 화가 많아지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느 단계까지 망가뜨렸나를 또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에 오랜 시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망가진 네 번째 단계의 질병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인 음허오혈증, 소양인의 음허오혈증으로 진단을 하고, 그 단계에서 쓰는 약물, 대표적으로 심의위, 지황탕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분의 개선되는 증상의 모습은 치료를 하면서도 거의 한 달 동안 혈압이 정상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양약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고, 그 후에 보름이 다시 지나서 계속 좋아지면 혈압이 가장 낮은 정상의 현상을 일으켰을 때 다시 또 혈압약을 4분의 1로 줄이고, 결국 한 3개월 정도를 치료하면서 양약을 모두 끊고 오히려 잠도 잘 자고 머리도 안 아프고 혈압도 좋아지고 우울증, 부정맥증이 없어지면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함께 없어지는 건강을 회복을 하고, 그렇게 또 그 이후 집중치료 이후에 유지호흡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다시 언급합니다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부정맥 이런 것들은 모두 같이 온다. 그 뿌리가 같다. 따라서 요즘 들어서 최근에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병들이 한꺼번에 오는 것은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스트레스를 체질별로 명확하게 나누고 단계별로 명확하게 구별해서 치료하는 사상의학이 어떠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보다 좋은 우선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임상 사례에서처럼 규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대사증후군 그 외에 부정맥의 단계별 치료라든지 체질별 치료라든지 또 어떤 원칙이라든지, 또 그것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체질별로 좋은지, 체질별로 어떤 음식이 적합한지, 또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호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대사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한 원리를 이해하고 잘 적용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대사가 잘 되려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 합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을
잘 해야 세포들이 병에서부터 회복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경세포일 수도 있고, 혈관세포일 수도 있고, 뇌세포일 수도 있고, 심장 근육세포일 수도 있고, 신장을 구성하는 세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호흡과 음식, 그것이 체질별로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 좋은지, 잘 먹고 숨 잘 쉬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사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사상학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상체질의학의 우수한 점과 여러분들께 사상체질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성인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한국의 가장 보배스러운 의학이다, 이런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인지시켜 드리고 싶고, 건강회복의 어떤 좋은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치료하는 한의사 김선호였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단지 201호 031-242-9245 내비의 김선호 한의원을 치시면 됩니다.